일이 없어서 장거리를 좀 뛰고 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장거리 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뭐, 거의, 여지까지 일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결국 오늘 차가 고장이 났네요. 다행히, 천안 IC 근처에 있는 블루엔저 왔는데, 큰 고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체크등이 들어오네요. 금산을 가야 되는데, 또 뭐,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오후에 내려도 상관없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술이 들어가면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이런 일 처음 겪었는데 난감하네요. 지금 차가 한 4일? 주말 끼고 4일, 5일 만에 나왔습니다. 시속. 그냥 차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큰 거 한 장 나왔습니다. 차값, 수리비가. 정말, 이게 정말 중고차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여유되면, 왜 중고차 사냐, 누구나 생각은 똑같겠지만, 경력 없는 분들, 일단 대형차 운전하는데 경력 없는 분들, 대부분 기본 상식조차 많이 없는, 고장에 대한 상식, 관리 이런 것들 상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사서 화물을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DPF도 고장이 났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가서 완파된 차 제가 산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데, 기존 차주들이 워낙 관리를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고장나기 전까지는 제가 뭐 눈으로 봐서 뭐 몇 가지는 뭐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서도, 탑 열어서 눈으로 봐서 이거 문제 있네, 뭐 소리 들어보고 문제 있네, 이런 건 알 수가 없으니까 큰 거 한 장 먹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많이 괴롭네요. 차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건들면 그냥 뭐 돈덩어리죠. 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사로 왜 들어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동네 카센터나 좀 그런 데 갔다가 뭐 하나 고치고 또 문제 생겨서 가면은 AS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뭐 이게 원인이다, 어떻다, 뭐 그런 걸로 분쟁 생기고 싸우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버스 할 때부터 겪어서, 그냥 차라리 수리한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는 사업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싸더라도 난 것 같더라고요. 큰 수리는. 그래서 그냥 사업소로 갔고, 또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새벽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퍼지는 바람에 다시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또 체크 엔진이 뜨더라고요. 5시가 다 돼서 상차하러 가다가 에러가 떠갖고 취소하고 하느라고 돈까지 물어주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정말 힘드네요. 이거 화물차 하면서 처음으로 씨발 거 때려치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차는 계속 고장나고 쉽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또 라이닝을 갈 때가 돼서 모르겠다. 근데 업체 측에서 준 그 주소랑 상호만 믿고 내려왔는데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가니까 쿠팡인데 차가 안 나가니까 지금 거짓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쿠팡이에요. 그나마 너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9시 예약이라고 해서 갔더니 오후 1시 20분으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 20분 전에는 물건을 못 내려준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1시 20분까지 못 기다리니까 물건 다시 갖다 놓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머리 아픈 일이 연속으로 생기는 게 이게, 참, 채널명을 바꿔야 되나 계속 욱하는 일이 생기네. 그 몇만 원 되지 않는 거 그냥 받고 그냥 회차하느니 차라리 기름값 아끼자는 마음으로 13시 20분까지
하차하는 걸로 해서 일단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와,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12시 한 40분서부터 여기는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류가 하나가 없대요. 그러면서 서류 올 때까지 대기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했는데 배차한 곳으로 전화했더니 왜 자기한테 전화를 하네요. 상차지에 전화를 해서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배차한 곳으로 전화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아, 승질이 나서 저도 모르게 C8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접수는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랑 똑같은 짐을, 똑같은 상차지에서 짐을 싣고 온 기사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전 상차로 2시에 내려왔어요. 2시로. 근데 그분도 서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도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했고, 서류를 빨리 접수를 해달라. 뒤로 밀린다. 접수가 됐다고 전화가 왔대요. 근데 여기 접수하시는 분이, 근데 2시 하차만 서류가 왔고 제 거는 또 안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똑같은 짐을 오전에 한 차가 내리고 갔는데 그분도 서류가 미비가 돼서 그때 부랴부랴 전화해서 서류 이메일로 받아서 내리고 갔는데, 똑같은 차가 3대면 담당자가 다 확인을 해서 한 번에 다 보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1시 20분 내릴 거로 생각을 해서 넉 잡고 한 2시에 내리고, 그리고 이후에 일을 잡아놨는데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만 2시간 걸렸어요. 이거는 배차를 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상차지 그 물류센터 그 직원들 그 상차 업체도 잘못됐고, 다 초짜들인지 저만 손해를 보는 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 이거 지금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짐 그대로 들어서 상차지 갖다 놓으려니까 회차비하고 오늘 내려온 거랑 회차비랑 나 받고 그냥 끝내겠다. 이따 저녁 때 올라가면 차 막히고, 그리고 내가 일 잡아놓은 거 저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회차비 달라. 난 그래도 손해다. 일을 못하고 오늘 하루 날린 거다 이거, 이 일 때문에. 지금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기사들만 고스란히 그냥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기 쿠팡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일하는 그 시스템대로 일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2시간 걸려서 서류 접수가 됐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끝차가 된 거예요. 제가 언제 내릴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아침에 새벽부터 지금 와서,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반. 이러니까 안 하지, 쿠팡. 이러니까 안 하지. 원래는 어제 상차한 물건이 청주로 가는 거였는데 어제 밤늦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쪽 창고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차지로 물건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좀 애매하죠. 매번 가면 운임 깎아달라고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도 못하고 일정이 꼬여서 지금 좀 그런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가격에 내려간 것도 아닌데 또 가서 깎아달라고 할 텐데 또 애매합니다. 또 아침부터 한바탕 하게 생겼어요.